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2200분에 가까운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고요. 3,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시그널에서는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집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찍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한 시장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산업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총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 정리집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내에서 이미 50%, 100%짜리 시세 종목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섹터들에 대한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셔서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2차 전지에 대한 세계 최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도 풀 매수 중인 그런 기술력입니다. 이 주식이 앞으로 이 2차 전지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특히나 지금처럼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금방금방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슈로 종목이 올라가는지, 어떠한 이슈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파월이 흘린 두 마디가 증시를 띄웠죠. 나스닥이 2% 급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진행했던 파월이 이번에도 여전히 강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두 마디로 증시가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리면서 2차 전지랑 전기차 섹터에 엄청난 돈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발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에는 테슬라, 아래서는 중국 가격 경쟁에서 엄청나게 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계속 할인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렴한데 마찬가지로 할인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오르는 니켈 가격, K배터리가 중저가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밀리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비용 축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뭐냐? 일단 파월은 일부 전략가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고 목적 달성까지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미증시가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파월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 완화를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를 말을 합니다. 그 두 마디가 a couple of와 디스인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한두어 번 더 하겠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을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줘 왔지만 이 연준에서 파월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못 움직였었는데 이번 두 마디로 인해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해에서 엄청난 하락률을 보였던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에 엄청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도한 낙폭을 보였던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에 앞으로의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고요. 미국의 IRA 보조금 혜택,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확충한다. 이런 전기차 수요에 대한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여건들이 시장에 접목되면서 더 투심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배제한 IIL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중국 시장 공략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5년 뒤에 2027년도 기준에서 중국 생산량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30년 근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공략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일론 머스크는 중국 띄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중국 전기차 업체가 가장 똑똑하다. 또 중국 띄우기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가장 똑똑하게 일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중국 업체가 뭐 자기를 뛰어넘단 말은 하진 않고 테슬라에 이어서 2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전쟁에서 이번 가격 전쟁을 한번 진행을 했죠. 그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상하이 공장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발언에서 머스크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즉 머스크가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발언과 여러 가지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에 받은 주문량이 얼마나 많냐면 생산량의 2배입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의 2배고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이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할인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추후의 수요도 폭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가 대세이긴 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1위랑 2위가 테슬라랑 포드인데 나란히 가격 인하를 했고요. 가성비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같은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데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죠. 즉 생산과 이 판매가 분리되어 있는 완성차 업계에서는 할인 마케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테슬라랑 할인에 대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잡을 수 있는 자동차들의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급화 전략입니다. 고급화 전략. 하나는 저가형을 막 찍어내는 거겠죠. 지금 내연기관차로 따지면은 토요타 판매량에 대한 전략과 뭐 BMW, 벤츠 이런 고급화 전략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매량은 무의미하다. 벤츠는 럭셔리 전기차 전략으로 갑니다. 지난 1일
벤츠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VA2를 적용한 첫 번째 럭셔리 전기차 더뉴 EQS SUV를 출시를 합니다. 여기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107.1kWh에 대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실제 주행 거리가 600km에 육박하는 600km를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츠 입장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비중이 100대 중에서 10대가 안 됩니다. 10대 이하, 한 8대, 9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5% 이상 될 것, 즉 지난해에 비해서 5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 전략 자체가 바로 이런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에서 이번에 중국을 공략할 전기차 OV를 스포티지급으로 만드는데 저가형 전기차로 중국을 공략을 합니다. 올해 11월에 중국 시장에 출시할 전략차종 OV를 스포티지급으로 준준형 SUV로 확정을 지었고요. 중국 내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전시키기 위한 준비한 이 전략차종으로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하려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3천만 원대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자동 전기차가 3천만 원대로 전기차를 출시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3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의 CATL에 대한 배터리를 장착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국 내에서 CATL이나 BYD 같은 경우에 자국 내 완성차 업체들한테 지금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아한테도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하고 중국한테 뺏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발빠르게 중저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판매 쪽에서는 상위권인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LFP 배터리 채택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높은 완성차 기업들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를 제외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개발에 힘을 쓰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고부가 배터리, 그러니까 뭐 포르쉐나 이런 쪽에다가 비싼 배터리를 판매를 해서 많이 팔진 않고 점유율은 적더라도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 난이도가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뭐 조만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파우치 LFP 배터리 개발을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특히 테슬라 판매량과 매출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 LFP 배터리들이 거의 다 각형이었는데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LG 엔솔이 최초로 개발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배터리 1위 회사가 CATL이죠. CATL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배터리 관련된 특허가 4,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1위의 6배인 24,066건 이상의 배터리 특허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터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 배터리 개발 경쟁에서는 우위를 갖고 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재 기업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김정환 그룹장은 지난해 LFP 배터리 무시 못한다. 늦어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LFP 배터리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이미 했고요. 특히나 국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는 이 3원계 배터리나 중,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 모두 다 리튬이 필수적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리튬 호수에 대한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즉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만큼 한 발 앞서 있는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LFP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을 2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024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LFP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 사업 준비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국내에서 포스코 그룹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략을 바꾼 기업도 있어요. 2021년도 기준에서는 LFP 배터리 개발을 안 한다고 선언했던 에코프로 그룹도 LFP 배터리 제품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3원계 배터리보다 단가가 무려 30%나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 문제로 지금까지 외면받아 왔거든요. 근데 CATL이 개발한 LFP 배터리에 이 망간,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한 이 M3P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30 와트시에 대한 밀도를 갖고 있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50 와트시에 대한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 가격 차이는 30%가 나지만 성능 차이가 10%밖에 안 나면은 당연히 시장은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LFP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LFP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개발이 느린 만큼 진짜 수혜주를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진짜 수혜주들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차세대 양극재 양산 투자로 성장이 가속된다라는 이 호재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인데, 2차 전지 분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같이 전극 소재 생산을 하고요. 전극과 양극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탑 머티리얼의 대표가 미국의 2차 전지 제조 기업인 A123 시스템스에서 5년 동안 기술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LFP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LFP 배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FP 전지 말고도 차세대 양극재인 하이만간계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커짐에 따라서 탑 머티리얼이 갖고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높은데, 지난 2022년도에 상장이 되면서 2022년도가 이제 전기차의 폭락이 크게 나왔던 연도인 만큼 현재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테슬라가 뭐 LFP로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부각됐던 종목인데, 국제 인증 취득과 배터리팩 모듈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중국의 셀과 MOU를 맺고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LFP에 대한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LFP가 주목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 30%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LFP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파워넷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들, 저평가받고 있는 수혜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2차전지도 좋고 LFP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이 로보팩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로보팩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뭐 급등 시그널 아니면은 무슨 땡땡 시그널, 누구의 시그널, 상한가 시그널, 여러 가지에 대한 시그널이 있는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만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김용민의라는 내용이 들어간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 후에 설치하기를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거는 100% 무료고요. 그리고 저희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전화번호 같은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광고 문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시기 전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해당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중에서 급등 추천주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반기 로보섹터 총정리라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내리시면은 하단부에 로보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100%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연구소장 하실 수 있는 PDF 파일이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PDF 파일 하나밖에 다운받지 못하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100% 매일매일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날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2일, 2월 1일, 1월 31일, 1월 30일 등등등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손절가는 어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봐야 되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8시 50분 전에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8시에서 8시 30분에 업로드가 됩니다. 뭐가 업로드가 되냐? 전일자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업로드해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 시작 전에 오늘은 요런 이슈, 요런 이슈, 요런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요렇게 있구나 라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장 전에 어떤 뉴스를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들어오셔서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급등주들이 있죠. 그 급등주들이 왜 올랐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랐고 그 오른 종목군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 관련주에 편입이 됐는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과금되는 거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들, 해당 리포트, 해당 자료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가져가셔서 다음날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도움이 되는 이슈, 도움이 되는 관련주들까지 총 정리해 드렸는데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마무리되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새로운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